마지막으로 삼각섬유연골복합제. 오늘의 그 소개하는 질환들은 다 이름들이 좀 복잡한데 이것도 그냥 TFCC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의 그 삼각섬유라는 이런 연골판이랑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인대나 이런 것들이 8가지 정도가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다 모여가지고 이런 복합체를 이루는데 이런 부분에 손상을 받는 겁니다. 요거는 바로 그 경상둘기 주변에서 그냥 통증을 좀 일으키는 경우들이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시면 이런 물렁뼈 같은 거, 도가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들이 여기 손목의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관절면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보통 이런 물렁뼈는 무릎에도 있지만 이런 손목에서도 충격을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삼각섬유연골은 요 옆에 있는 뼈 이름은 요골이라고, 여기를 척골이라고 하는데, 요 둘 사이를 원만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연결하면서 손목의 안정성을 또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그 삼각섬유연골을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원위부에 붙는 부위, 그리고 여기 근위부에 붙는 부위로 나눠서, 원위부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충격 흡수 같은 거를 하는데, 요 근위부에 있는 부위는 손목의 안정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제 크게 기여한다. 그래서 손목을 얼만큼 나중에 이제 불안정함이 생기게 되면 손목에 이제 관절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반복적인 이제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계속 좀 유발이 되니까, 최근에 이런 근위부의 그 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그 치료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섬유연골이 다치면 어떠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목에서 소리가 난다. 그리고 바닥을 짚기가 힘들다. 그리고 운동만 하면은 며칠 동안 아프고, 손목이 계속 자주 아프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잘 때도 계속 아파서 손을 털어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치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비틀 때 이 척골이라는 뼈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요때 이제 위에 있는 손목에 있는 뼈들과 그 척골의 원위부랑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이렇게 갈리면서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삼각섬유연골의 TFCC 손상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눌러봤을 때 아픈지, 그리고 바닥을 짚었을 때 아픈지, 그리고 이 요척골 결합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눌렀을 때 덜렁거리는지 손목을 비틀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요 뼈와 이제 척골의 뼈와 그 다음에 이런 게 라인을 잘 이루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런 수근골들과 서로 부딪히지 않는 이런 모양이 돼야지 아주 건강한 손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 주먹을 쥐고 이렇게 비틀어 보면 요 밑에 있는 뼈와 요 위에 있는 뼈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거나, 이렇게 비틀면서도 얘가 이제 요 척골이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위에 있는 뼈를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고, 척골의 위에 있는 뼈를 툭툭 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연골판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하나의 그 엑스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는 거는 우리가 이게 척골이 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정상 길이인지 이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MRI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영제를 놓고 이렇게 연골판을 이렇게 엑스레이 찍었을 때 물이 새는 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MRI로 대치가 됐고, MRI 찍으면서도 조영제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워낙에 요즘에는 더 MRI의 퀄리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MRI가 있으면 이렇게 찢어진 부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척골이 긴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뼈에 멍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이렇게 척골 충돌 증후군의 하나의 질환을 또 감별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MRI를 찍을 때 검사를 할 때는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엎드려 가지고 손목을 이렇게 우리가 중립이라고 하는데 요런 모양으로 딱 이렇게 딱 해야지만 삼각섬유연골이 펴지면서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코일이라고 해서 손목만 더 잘 보이게 하는 코일이 있는데 요런 코일을 꼭 사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삼각섬유연골을 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요런 자세로 하게 되면 손목이 비틀어지는 상황이 돼서 삼각섬유연골을 정확하게 볼 수 없어서 다시 촬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위에 다른 것들은 좀 볼 수 있지만 삼각섬유연골은 좀 보기 힘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삼각섬유연골의 이제 손상의 치료는 결국은 원래 일상생활의 복귀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이제 이게 급성으로 생긴 것인지 만성화된 것인지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인지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완화가 될 것인지 보존적인 치료가 좋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 돼서 환자하고도 많은 상의를 좀 해봐야 되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게 좋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사실 것인지 이런 것들도 대화하면서 치료의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외상에 의한 손상이냐 퇴행성에 의한 변화냐 이런 거를 뭐 우리가 팔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팔머의 분류 그다음에 손상 위치에 따라서 마제이의 분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들은 저희 수부하시는 분들은 치료 방침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제 삼각섬유연골은 이렇게 보면 피가 가는 부분이 있고 피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 혈관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양인데 위에서 봤을 때 연골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양 가장자리 쪽에는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변해 있는 부분은 이제 피가 가는 부분. 요 가운데 부분은 피가 안 가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변연부. 이렇게 뼈 근처에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변연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중심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심부란 부분은 이제 피가 안 가니까 우리가 봉합을 하더라도 낫지 않고 그리고 뭐 주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요런데 이제 변연부나 이런 쪽은 그냥 좀 보존적인 치료에서도 스스로 자생력이 좀 있을 수 있다.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여기다가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뭐 충격파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런 어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중심부 파열은 그냥 개인적인 저의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통증이 금방 좀 가라앉는 경우들이 많고 변연부 파열은 좀 오랫동안 낫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오래 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류에 의해서 어디가 찢어졌는지 그 중심부 파열은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분류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중심부 파열이 있는데 연골을 계속 자극 주고 뭐 연골에도 손상을 주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연골을 모양을 예쁘게 이렇게 해주고 뭐 주변에 나풀나풀거리는 거는 꾸며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관절막에만 요 위쪽에 있는 원위부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녹는 실로 해서 이렇게 잠깐만 붙이는 그 관절막에다가 이렇게 꼬매주는 관절막 봉합술을 하고 근위부에 이 손목의 안정성에 중요한 부분이 찢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본터널 테크닉이라고 해서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녹지 않는 실로 해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던 부분이 덜렁거리지 않게 이렇게 고정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뼈가 길어서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고 연골판에 중심부 파열이 있다면 원래 연골판이 조금 존재하고 있으면 이렇게 척골 자체가 위에 있는 뼈를 툭툭툭툭 치더라도 좀 보호가 되는데 어느 정도 파열이 일어나서 이제 뼈에 이렇게 멍이 들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관절염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뼈를 여기에서 한 2.5mm 정도 이렇게 자르는 톱을 이용해 가지고 자른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하면 손목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나중에 생활하고 운동하는데도 이상이 없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관절면도 잘 안 맞다가 척골 단축술이라는 걸 하고 나서 이제 관절면도 잘 맞고 그래서 증상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기부스 한 4주 하고
손목 보호대도 2주 하고 재활 치료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부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운동하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잘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손목 자체를 이렇게 과신전, 과굴곡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고 전완부의 근육이 타이트하지 않게 만들고 손가락도 이렇게 누르면서 손가락에 있는 근육들의 힘줄들도 올바르게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손가락도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손목의 부상을 방지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누르는 운동은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전완근에 있는 그 근육들이 나의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일단 인지를 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잘 작동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도 하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